안녕하십니까. 운곡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카페에, 유튜브에 좀 올리고 싶어도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 없는 가운데, 제가, 이런 좀, 그래도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남성분과 한국의 이 남성분요. 이 남성분과 영국의 아가씨가 국제 결혼을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성이 영국에 태생은 양력으로 95년 5월 28일 낮에 12시 5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깔린 게 5시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시간보다 8시, 9시간 늦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시간으로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술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술시가 되게 되면 이것이 영국의 시간입니다. 5시, 자연시. 우리나라 대부분 역술인들은 자연시로 봐야 된다고 우깁니다. 근거도 없이 우깁니다. 이거는 사주상의 맹리학이나 다른 학문은 등등은 특출하게 뛰어나게 잘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명리는 기역이면 기고리, 코역이면 코고리 정확하게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무치 가지고 자연시라 그러니 자연시라 본다 이리 보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변형을 시게 되거든요. 제한돼서 배운 명문도, 우리나라 명문대는 서울대, 고대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이렇게 배운 분이 계세요. 서울대, 고대 나온 분들이 여기서 학교를 나오면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는 머리가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근거도 없이. 그런데 서울대 나온 분이 이분이 제 말에 이분 확인도 안 하고 동감을 하더라고. 어떤 것 때문에 이분은 현재 우리나라 괜찮은 여대의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일단 이분이 예전에 십몇 년 전이 됐죠. 그때에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공감하는 의견을 실어주었고 나머지는 끝까지 부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걸 보게 되면 진짜로 혹시나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긴장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한국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은 말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돼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한국 여성이잖아요. 이제 오시로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볼 필요도 없고 오시는 내릴게요. 뭐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영국 여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표에 수시로 보는 거죠. 수시로 봐가지고 당사자 부모 태생의 띠 엄마 아버지 태생의 띠 이혼했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입장에서 시어머니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시아버지 범띠 이 전부 다 나와요. 이 전부 다 완벽하게 나와요. 적당하게 막 코에 그면 코골이 기획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수학과 같아요. 이게 이제 운명학이 논리가 돼야 되거든요. 논리가 된다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최고의 인문학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남성을 보더라도 한국 남성은 이제 여기가 한국 남성이니까 이걸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제 장인 장모죠. 장인 장모가 여기가 쥐띠가 되고 돼지띠가 되고 이혼했는 거 그리고 이분이 상구라 그러면 삼촌과 고모거든요. 이게 1번이에요. 2번, 3번 이렇게 보거든요.
밑에는 이제 육수가 되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알게 되면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가 양띠, 두 번째가 이 토끼띠, 돼지띠, 세 번째는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다고요. 완벽하게. 자기가 스스로 사람이라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잖아. 놓칠 수 있고, 그거는 다음에 되도록 찾으면 그 실수했다는 걸 알잖아요. 놓친 것도 알고. 그거는 그러면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논리를 깜빡해가지고 틀릴 수는 있지만, 되돌아보게 되면 다 맞아 들어가요. 맹리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여타의 운명학하고, 비교하면,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은 다 말할 수 없고, 시간이 제가 안 나거든요. 시간이 안 나는 가운데, 바른 것을, 이 유튜브 올려가 조회수, 그것보다도, 바른 걸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제 마음이 제일 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저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자기 아버지가 쥐띠가 나오는가? 지금 이거는 원리는 제가 바뀔 수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진짜로 책을 놓게 되거나 알게 되면 비교해 보십시오. 한치 오차도 없이 다 맞아요. 그 논리성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논리성을 어쩌다가 끼워 맞추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쩌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찾는데 물론 특허 등록한 이 프로그램의 암장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오늘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시연할 때마다 남성과 여성을 먼저 하고요. 남성의 운세 일어난 것들을 열어보게 되면 토끼띠와 결혼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나이에 토끼띠를 음력으로 만나고 이런 나이에 달에 동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동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런 거고요. 여기는 또 이제 이별까지 했는가.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영국인 여성과 이 날짜에 어떻게 만나는가. 이 날짜가 탁 나오거든요.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했는 원비회원 같으면 전부 다 알아들을 거고, 공부를 안 한 분은 최대한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차근하게 말씀만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로 제가 이 운명을 통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큰 그런 의도보다도 완벽하게 모든 대수사 일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정해진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다 운명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잠깐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현대 현재 생물학과 있잖아요. 현대 생물학과도 유전학적 연구도 보게 되면 이것을 다 증명을 한대요. 여기 메모해 놓은 거 보게 되면 내 노트에 1950년도에 왓슨과 크릭이란 그 분이 이 DNA 그 이중 나성 구조를 발견했는데, 그부터 해가지고 물리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슈레딩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슈레딩거 하는 분, 이 유전 그 암호가 있거든요. 이 개념을 갖다가 딱 정립하고부터 DNA가 이중나선 DNA, 이중나선 구조로 안에는 인간의 모든 일생이 다 전부 유전 암호로 다 있대요. 앞으로 이제 인류는 그걸 해독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했는데, 그 슈레딩거의 책에 보게 되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책 속에 보게 되면 이 생명 안에는, 우리의 생명 안에는 백지 상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이 세상에 오는 거 하나는
그러니까 엄청난 설계도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운명하니까 그거는 이제 DNA니까 설계도로 말하겠죠.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과거의 업을 가지고죠.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무수한 수명부터 해가지고 기력과 건강 상태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과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가 있다는 거죠. 많은 내가 인정해 놨는데요. 이거는 과학자도 그런 분이 계시구나 이랬는데 실제로 맞아 들어가니까 맞는 말이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맞아 들어가야 돼요. TV나 유튜브나 막 조회수 엄청난 분이 많잖아요. 말씀도 억수로 많이 하고 경력도 화려한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는 그분을 초대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실제 전문가가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게 그냥 이론적인 지식, 지식의 갈라마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실제는 저 같은 경험자가 실전자죠. 의사가 있는데 수술 지평을 해본 전문가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 이론적인 그 실습을 해보지 않는 의사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수술을?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알고 체험하고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제일 장땡이거라요. 여기에서 하여튼 간에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차근하게 시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명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팔목이거든요.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쥐띠가 나와요. 자기 아버지요. 영국 여성의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모친은 돼지띠라가 나오고요. 이혼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요건 설명은 다음 시간 할 때 하고요.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여기 여성이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 남성을 만나고 그것도 토끼띠를 만나는가? 그러니까 외국 여성을 입장에 보게 되면 왜 외국인 남편을 만나는가죠? 그리고 그것이 왜 토끼띠를 만나는가? 그게 운명이 있나? 운명으로 정말 있나?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운명가는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참 자신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을 하니까 그 청중들은 그 말을 다 맞는 거로 생각하지만 너무도 오류가 많더라고. 제가 들어봤을 때는 만약에 부모가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가 여러 명, 5명이든 10명이든 있잖아요. 그러면 여중에 형제 중에 또 자식 중에 그 어느 한 사람이 무슨 띠라고 예를 들어서 범띠라고 놓으면 여기 형제에서도 다른 형제가 자식이 그렇게 놓느냐 다 똑같이 놓은다는 거죠. 제가 확인한 거는 부모에서도 이 손자가 몇 번째 손자가 그렇게 놓은다는 게 다 놓아요. 부모 엄마 안에서도. 그럼 각각을 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야. 동일한 정보를 안고 태어난다는 인연대로 태어난 거죠. 그래 불교에서 말은 인연대로 태어난 거지 인연 없는 사람은 이 형제가 부모, 형제, 자식 이렇게 손자 될 수가 없어요. 거기 악연이든 선연이든 간에 인연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런 게네 여기에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A라는 B라는 C라는 D라는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 안에 어떤 일이 어떤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재물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다른 형제도 보게 되면 이 형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 그 시대에 그 나이에 그 달에 일어난 게 똑같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띠가 달라도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에는 쏙살은 똥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말이 좀 길었는데요. 너무도 운명을 모르고요. 운명의 실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연 안 정도 아주 극소수가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 경력이 화려하고 있다고 그 사람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장땡입니다.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최고 실력자입니다.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네들이 말하는 말에 어폐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들어보면,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나, 아는 것 같이. 그럼 제 같은 사람이 패널로 들어오든지 있어야 되는데, 내 같은 실전 전문가는 초대하지 않고, 전부 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전문가로 넣어가지고 대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본게네. 이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반론할 기회도 안 주고. 그 사람 말하면 틀렸단 말도 반론할 수, 예고와 상대되는 현장에 있는 사람 반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런 분도 초대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참, 그런 거 보게 되면, 좀 섭섭하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중점으로 5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성이 배우자가 여기는 집 토끼띠 만난다고 결과가 나와 있지만 여기 남편이 사금이거든요. 이 애인은 평생에 애인을 두느냐 안 두느냐 관계를 보는 거고요. 요거는 신수 나이마다 애인이 달라져요. 물론 배우자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왜 두면 안 되지만 애인도 둘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가 보면요. 그러면 애인이 무슨 띠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애인이 어떤 현재 상황이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재물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애인이 또 양다리에 걸리고 있는 여성인지도 알 수가 있겠고요. 자식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광범위하게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운구 기문학은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에 애인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결혼을 안 했으면 이건 보지 않습니다. 이걸 봅니다. 애인을 봐야 됩니다. 결혼식을 함으로써 이 남편이 성립이 돼요. 그것도 제가 확인했고요. 거의 뭐 10,000명, 20,000명 확인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안 하면 남편으로 작동이 안 하고 혼인신고 했더라도 애인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좀 특이했고요. 결혼식을 해야지만도 남편으로서 딱 드러납니다. 그런 것이 좀 특이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토끼띠라고 만난 것이 나오잖아요. 토끼띠와 결혼했다가 나오잖아요, 남편이. 그런데 이 정보가 지금 있어서 이제 빠르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할 사람이 무슨 띠인가에 물어도 되죠, 우리가. 그럼 빨리 찾죠. 빨리. 만일 전혀 없으면 처음부터 하려면 이 아가씨가 뭐 10살에서 어떤지 20세에 왔다면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면 요걸 보고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찾아면 이 여성의 남편은 토끼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토끼띠가 중간에 이별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적고 그냥 띠만 봤을 때에 여기에서는 토끼띠인데 이걸 찾아만 시간 걸리고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바로 토끼띠를 물어봐야 되죠. 결혼할 사람이 있나? 그럼 무슨 띠인 거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영국 나이를 우리나라 보게 되면 토끼띠라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토끼띠가 된다면 여기 홍곡수 가운데 이 숫자가 1에서 10까지 숫자가 있는데 거기 10이 지정해 있어요. 자축, 인묘 이렇게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12띠가 있어요. 그게 숫자가 그래요. 숫자 1은 자가 되고 10은 축이 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다 그까지 기초하려고 하면 그거는 내 카페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기초가 기본적으로 다 있으니까요. 무료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면요. 운곡 기문dun가만큼은 정확한 학문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곡 기문 원리가 그냥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맞나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배운 사람 중에서 최고의 운명학이 아니라고 설명을 분명하게 한다면 나는 모든 운곡 기문 등을 접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돈을 쫓는 사람도 아니고요. 목적이 그런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인연이 돼가 하는 거고 알리고 싶고 그런 거건데 운곡 기문만큼 명확한 운명학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다면
운국기문분갑은 제가 카페도 안 하고 다 내립니다. 그런 게네 지금 공부하지 않는 분은 뭔가 모르겠지만 판단이 안 되겠지만 공부하는 분들은 판단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한 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결혼할 사람이 무슨 띠예요? 이래 물으면 토끼띠라고 딱 말한다고요. 그러면 토끼띠는 이 토끼거든요. 숫자의 1, 2, 3, 4에서 8입니다. 8이 곧 토끼띠예요. 예, 김문학에서는요. 토끼띠. 그러면 8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8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8을 보면 돼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나 지금 아가씨가 묻는다면 가정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그 부모가 등등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 이 아가씨가 토끼띠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편 될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이 되겠습니까? 내지는 안 되겠습니까? 묻는다면 토끼띠 이걸 쳐다보면 되죠. 그러면 이 토끼띠 결혼은 누가 하느냐? 이 당사자가 하잖아요. 이 아가씨가. 그 당사자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궁이 있는데 요 새가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이 새가 본인이에요. 명리에서 말한 일간이 요거는 명리에서 일간을 본인으로 보잖아요. 김문학에서는 이 여기 있는 지지의 일치가 해당되는 지지 이 새를 갖다가 본인으로 봐요. 이걸 내적인 나라 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없으면 꿈속에 내가 없으면 꿈의 세계는 없죠. 꿈에 내가 없으면 꿈 세계가 없듯이 이 현상 세계도 내가 없으면 이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간 이걸 갖다가 외적인 나라 그래요. 외적인 나. 나가 음양으로 있는 거죠. 명리는 하나만 있지만 김문학에서는 음과 양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음이고요. 이 양으로 있는 거예요. 내적인 나와 외적인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팔목과 이들 둘 관계 둘이 다 나니까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니까 이 토끼띠 나와 합이 되는 걸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팔목이 있는데 팔목 새는 삼목이에요. 범이거든요.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토끼하고 범하고는 합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일간을 보게 되면 일간이 10토거든요. 일간 외적인 나 일간을 보게 되면 일간은 10토가 토끼띠하고 관계가 있어요. 10하고 8이 있게 되면 반드시 육수가 들어오게 되면 해묘미 삼합 한몸이 돼요. 해묘미 한목으로서 삼합이라 하죠. 삼합. 해묘미 한목 돼가지고 여기 돼요. 그러니까 토끼 이 내가 일간이란 내가 토끼띠 남자하고 삼합이 돼가지고 여기 와버렸어요. 내가 일간이 팔목과 하나가 됐다고 삼합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육수가 있잖아. 암장수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 되면 해묘미 한목의 삼합이 성립돼요. 누가요? 내가 10토가 육수와 팔목이 이거는 미라 그랬잖아요. 팔목은 묘라 그랬잖아요. 육수는 돼지라 그랬잖아요. 돼지, 돼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묘미 삼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끼띠가 다 모여돼 버렸죠. 하나가 돼 버렸죠. 그게 내가 결혼할 남자하고 내하고 합이 돼 붙는 거예요. 삼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한 몸이 됐으니 이제는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애인으로 먼저 성립이 되든 무조건 합이 되니까 이걸 이제 오케이. 그럼 합이 됐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나는가? 그런데 그 남자가 우리 한국 사람이요 외국 남자요 이름 묻는다면 이 토끼띠하고 자기 자신 외적인 나가 한 몸이 여기 됐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됐잖아요. 됐는데 육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해묘미 한목이 돼야지 육수가 있음으로써 삼합이 성립되거든요. 그럼 육수는 뭐냐면 천마라요.
외국 남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팔목은 토끼띠고 외국 남자인데, 왜 영국 입장에 보면 우리 한국 남자죠? 해가, 천마가 해묘미 한목돼 가지고 육수가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요거는 이해 잘 안 되면 항상 제가 비유하는 것이 나무 옆에 불이 있으면 나무는 사라져버리고 불이 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거예요. 물 옆에 나무가 있어 물이 사라지고 나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토끼띠는 곧 천만 거라요. 그러니까 육수에 있는 천마는 나무가 되어버렸으니 천마가 곧 팔목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수생목대가 여기 사라져가지고 나무가 되었으니 천마가 여기로 옮겨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토끼띠는 외국 남자라는 거죠. 나는 외국 남자하고 산다, 결혼한다고 딱 노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만노 이렇게 하게 되면 현실에서 운명이 그렇게 전부 다 그런 사람만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제 결혼이 별로 많이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듯이도 있고, 그러면 그런 운명들이 안 태어나서 그래요. 태어나게 되면 어쩌겠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비율이 적은 데다가 지금 이 시대로 많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지금 수의 시대거든요. 금의 시대에서 수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수는 전부 다, 수는 빨간물, 파란물 할 것 없이 하나로 잘 섞기에 한 몸이 잘 돼요. 하나로 섞으면 완전 한 몸이 되어버려요, 수는요. 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국제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됐습니다. 그죠? 내가 토끼띠 외국 남자하고 산다 하는 게 이제 인연된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어느 시기에 몇 살에 대운에 만날 것인가? 대운의 문제에서 큰 운이 성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큰 운. 그러면 내가 천마를 통해서 해묘미가 됐기 때문에 이 사주가 외적인 내가 십토가 남자, 내가 생각한 남자, 토끼띠 남자하고 합의되는데 이 육수를 통해서, 천마를 통해서 해묘미 한목이 되었기 때문에 육수를 생하는 것을 찾아야죠. 그 시기를 찾아야죠. 그러면, 자, 볼게요. 이제 여기에 해묘미가 돼. 이게 되게 과학이고 명료하고 완벽합니다. 예, 정말로,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공부해보면 다 됩니다. 그러면 육수를 생하는 걸 찾아면 육수는 수잖아요. 금생수 하잖아요. 그러면 사금이 생하거나 구금이 생하거나 안 그러면 759, 3살이 생하거나, 왜냐하면 7, 5, 9, 육수는 법칙이거든요. 하나의 공식이라요. 육수, 6.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육수를 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육수에서 나하고 일간이란 나 십토와 외국 남자하고 합의를 이루게 있는 육수가 포인트. 요 자리가 육수가 모든 걸 인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게 되기 때문에 육수를 생하는 게 돼야 되는데, 육수는 사금이 금생수가 있고요, 구금이 금생수가 있고, 칠화가 금생수가, 칠화는 7, 5, 9, 육수, 여기 할라 공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되고요. 그대로 7이 되는 인옷을 반합이든 삼합이든 여기에 또 해야 돼요. 요게 넓게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단데, 걸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결혼할 시기는 1살, 3살 할 때는 결혼 자체가 안 되지만, 이거는 삽목으로서 최고 낮아요. 이걸 생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게 되기 때문에 제일 낮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세 개 중입니다. 그러면 육수를 왕성하게 하는 거 금생수도 되겠죠. 이 대운도 결혼할 수가 있겠죠. 옛날 같으면 사돈 먼저, 어린 나이도 먼저 이렇게 약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이도 나이지만 이 금생수 생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대운과 759 3살이 되죠. 이래 되면 759 3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운에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 대운에 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것은 금생수 생하는 것보다는
7, 5, 9, 3, 4이 가장 강해요. 육수 생하는 것. 그러면 이 대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대운에 만나고 결혼해야 되겠죠. 하지만 딱 보면 이 색깔은 동처를 말해요. 동처. 자, 육수를 생하는 것은 앞서 가장 강력한 게 7, 5, 9, 3, 4의 육수가 가장 강하다 했습니다. 그 시작이 7화가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두 번째가 되거든요. 생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래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삼목, 이 7화가 되는 이제 네 번째를 보는데 이게 제일 약하다 그랬습니다. 바깥에서 이 안에 안 들어앉아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7, 5, 9, 3, 4 가운데 이미 5가 동해져 있어요. 7도 동해져 있죠. 그럼 없는 것이 뭐가 있나요? 9가 있죠. 그래서 9가 오게 되면 7, 5, 9, 3, 4이 완전히 성립이 돼요. 3, 4이 구축해가지고 여기 육수 있는 자리를 그대로 생을 해요. 그러면 이 대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운에 만나고 결혼하고 다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제 이 대운이 이제 되었어요. 그러면 이 대운 가운데 먼저 만나야지 결혼할 거 아닙니까? 뭐 만나야지만 동거를 하고 결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만나느냐? 이 나이라는 것은 9년이라는 걸 말하는데 29세, 30, 31에 쭉 나오면 37세 9년이에요. 9개가 나와요. 나이가. 여기 9라는 숫자가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9가 있죠. 가장 빠른 걸 해야 되죠. 이것도 되지만 이거는 25예요. 5라는 숫자는 25의 5수를 말하는 거예요. 끝수를. 그러면 이 25세는 이 대운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7이에요. 7은 27세가 돼요. 끝수가 7이니까. 그러면 7수가 이 안에는 37세라는 게 제일 늦잖아요. 너무 늦잖아요. 37세가. 37세가 너무 늦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걸 29세를 보게 되면 29세가 그대로 금생수 되기 때문에 29세에 만난다는 게 나오죠. 가장 빠른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9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몇 월 달에 만날 것인가도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자, 음력 11월 25일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나오는 거, 운명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세는 처음에 이제 확인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달이 여기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29세이기 때문에 위에 나이가 보면 여기 이제 지금 31세로 이제 맞춰주고 그랬는데 29세로 변형시켜 볼게요. 음력으로 11월달 노는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 여기 바뀝니다. 밑에 보면 29세 바뀌었죠. 그러면 음력 11월달은 그대로 이제 됐으니까요. 그러면 앞서 일간이 내가 남자와 팔목의 신랑감하고 이렇게 이거는 반합도 아니거든요. 육수가 있음으로써 삼합이 생성돼 가지고 나와 결혼할 내 남편인 남자 토끼띠, 토끼띠와 하나로 엮여주는 것은 바로 천마 외국 남자라는 거죠. 그러면 육수를 생하는 것이 아까 전에 7호가 있기 때문에 9를 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가장 빠른 29세에 만난다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월달인가 보게 되면 여기는 29세 가운데는 몇 월달인가? 그러면 요거는 1월달도 되고 11월달도 돼요. 요거는 2월도 되고 12월도 돼요. 음력입니다. 그러면 1월달은 여기에 구금을 했기 때문에 이 금생술이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음력 1월달은 산합이든 반합으로 1로 가요. 음력 1월달은 이거예요. 반합이든 삼합, 근데 문제 가고, 그러니까 반합이든 삼합이든 합이 첫 번째로 가요. 두 번째는 생을 가요. 생이 11월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순대 가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음력 11월 가운데 여기가 1월과 11월인데 11월에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1월과 11월이 나왔어요. 11월 가운데 그러면 날짜가 어느 날인가? 지금 11월이 어디로 갔습니까? 생화는 여기에 왔어요. 육수로 갔어요. 육수. 그러면 11월 달에 육수가 됐기 때문에 육수가 되는 일진을 찾아봐야 되죠. 육수가 되는 일진은 바로 여기에도 일진이 되죠. 이 날짜도 일진이 돼요. 그런 게는 육수를 생하는 일진이 돼야 되니까요. 육수를 생하는 것은 지금 대운과 나이가 여기 됐잖아요. 그 다음에 육수를 광성하는 것은 7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7, 5, 9, 육수니까 7화가 생 이래 되니까 육수를 가장 왕성하게 하니까 7의 힘이 제일 좋겠죠. 생을 더해서 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 날짜가 돼요. 7, 5, 9, 3, 4, 육수. 그러면 이 날짜가 돼요. 달력에 보게 되면 2월 15일, 25일, 4일 이 가운데가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지금 보게 되면 앞서 몇 번 말했지만 해묘미 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수로 생했단 말입니다. 육수로 생함으로써 곧 팔목 토끼띠 내 남편 될 사람과 내 일간하고 10토하고 해묘미 한목이 되기 때문에 10토를 생하는 게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이 일진이라는 거죠. 이 일진을 알고 보니까 15일, 25일, 4일이 다 동일한 일인데 달력을 보게 되면 이날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 육수가 되는 결과적으로 육수와 팔목이 한 몸이 되는 이런 일진은 그러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여기가 이걸 생하는 것이 보통 인성이 되거나 정인이든 평인이든 인성이 되거나 앞에 거는 필요 없습니다. 뒤에 걸 보면 됩니다. 일진은 인성이 되거나 삼합이 될 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육수 팔목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연결해 주려고 하면 해묘미 한목이 되겠죠. 해묘미 한목. 예? 그러니까 남자하고 바다에 있는 육수의 남자, 육수와 팔목과 해묘미 한목이 되니 그럼 이날 가운데 12월 15일에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에 불매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절대적으로 운명의 자리에 있는 그대로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왕성하고 확실한 자리는 없습니다. 만나는 일진이.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언제 그 다음에 또 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29세에 만났으니까 30세에 동거나 결혼 뭐 등등으로 그러면 더 진전이 있는가 이별하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럼 29세에 그랬는데 30세는 이게 30이잖아요. 30의 끝수가 바로 10입니다. 10세, 20세, 30세 이래 됐을 때 끝수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30이 없죠. 20도 없고 40도 없고 30밖에 없어요. 안에는. 그러면 30세의 일간이니까 그대로 해면미가 되니까 30세도 나와 한 몸으로 탄탄하게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동거를 하는데 그렇다면 몇 월 달에 할 것인가? 이 30이 해면미 한목대가 여기로 왔으니 여기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그러니까 해묘미 한목으로 팔목이 되기 때문에 팔목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도 육수를 생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육수를 생하는 것은 자 사금도 생을 해요. 금생수. 구금도 생을 해요. 칠화도 생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0세니까요. 30세니까 이거는 생이잖아. 생. 이거는 이미 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것을 또 돌아오게 되면 10월달은 759, 34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미 동초로 색깔 안에 들어가 이제 있잖아. 색깔 안에. 이 없는 것이 되니까 759, 34, 육수가 되니까 이 두 개는 있으니까 요기 가장 강하겠죠. 그러면 759, 34의 육수가 되는데 이미 오토도 동해져 있고 여기에 칠화도 동해져 있으니까 없는 것이 옴으로써 10월달이죠. 음력. 여기 10월요.
음력 10월에가 딱 나오죠. 그러면 10월 달에 75934 육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미 10토가 30살 때는 해묘미 한막 여기로 다 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로 다 와가 있기 때문에 해묘미 한목 여기로 다 10토가 여기로 다 왔기 때문에 이걸 생하는 것은 바로 육수로 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동처와 비동처가 오는 이 10월 달에 비동처가 옴으로써 동처가 되거든요. 그럼 동처가 되면 그대로가 음력으로 10월 달에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10월 달을 눌러볼게요. 음력으로 누르면 날짜가 바뀝니다. 보세요. 10 딱 바뀌었죠. 일진이 바뀝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보게 되면 일진이 이제 10월 달은 여기서 됐으면 10월 달에 그 며칠에 그러면 동거를 할 것인가 날짜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 7, 그러니까 남자하고 내하고 삼합됐을 때는 육수로 생하는 게 관건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이에서 이미 달에서 이미 다 이렇게 요거는 나이고요. 달에서 이미 동했잖아요. 75934래. 그러면 이제는 7, 5, 9가 육수로 생하는 게 성립이 다 됐는데 이제 전부 다 동처예요. 세 개가. 그렇다면 이걸 왕성하게 세는 것은 아까 7이라 그랬잖아요. 7호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하니까 이걸 써야죠. 그러면 이 날짜가 가장 동관한 날짜가 좋은데 앞서 동이기 때문에 이 힘을 더 왕성하게 하는 것은 그대로의 이게 오거든요. 그러면 인호가 되는 인호술 되는 반합이 되는 삼태는 일진이 되는 거예요. 일진이. 그러면 이 삼목이 실화가 돼 가지고 그대로가 그러니까 나무가 불이 돼 가지고 나무가 이제 불이 된 거죠. 나무 이게 나무거든요. 삼목이 나무잖아요. 나무가 불이 돼가 그대로 75934의 육수가 딱 되니까 이 일진이 동거를 할 수 있는데 이 일진은 3이지만 세 날짜 가운데 이 날이에요. 그러면 12월 1일 날 동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생하는 것은 아까 인성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그러면 여기는 앞에 거는 빼고 삼목을 생하는 건 수거든요. 수가 정인이든 팽인이든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성은 이날에 12월 1일 날에 된다는 것을 동거를 할 수 있던 것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요.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 집 나가 친구를 만난다. 뭐 결혼식에 간다, 뭐 회사에 출근한다, 뭐 아들하고 어떻게 여행을 간다, 뭐 등등 하게 되면 이걸 일진을 확인해 보면 진짜인가 아닌가 거짓말인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예. 왜냐하게 되면 이게 깨져 있는데 회사에 간다 했는데 회사하고 합의돼야 가는 거거든요. 회사하고 깨진 일진인데 회사 갔다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에 간다 하면 진짜 해외로 갔는가 뭐 등등으로 일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누누이 말했지만 일진 찾는 10년 넘게 걸렸어요 이거요. 데이터가 없다 보면 그렇게 많이 걸린 거고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거는 놓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은 몇 살에 할 것인가? 결혼은 자 여기서 볼 것 같으면 해묘미 나와 여기 이제 제일 중심이요. 토끼띠가 나하고 결혼했는데 육수가 이래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나이는 31세잖아. 31세 결혼할 수 있을까 묻는다면 여기 1이거든요. 여기 일수가 끝수가 1을 말해요. 그러면 이 안에 31세는 다 포함되니까요. 자, 일수는 처음에 이게 해묘미 한목이 이래 됐는데 여기 31세 이제 바꿔볼게요. 31세 바꾸면 변화가 됩니다. 예,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음력 3월달 요래 딱 해놨고요. 그러면 31세가 이제 여기에서 31세에 가는 것은 그대로 일간으로 가는 것이 그대로의 대원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예, 결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필요는 없겠죠. 안 한다 하면 이렇게 가겠죠. 결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혼은 일간하고 10도하고 이게 삼합이 한 몸이 되는데 이걸 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해려고 하면 31세는 자축합토가 되거든요. 자축합토. 이게 미도 되고 합에서는 그대로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합토 되게 되면 31세 나하고 한 몸인 것을 합을 했으니 31세 결혼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31세는 결혼한다는 걸 입이라는 게 아니죠. 31세는 내하고 토끼띠하고 외국 남자하고 합의된 걸 합된 것을 또 합을 해가지고 자축 합토 되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일수는 자고 이거는 축이니까 자축 합토로 되는 거죠. 전체로 볼 때는 이렇게 해묘미가 되지만 또 이 둘의 관계에서는 자축밖에 없죠. 그래서 자축 합토가 됩니다. 그래서 자축 합토로 됨으로써 내가 이미 합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결혼에 31살 여기에 품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31살에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1살 때에 몇 월달에 할 것인가? 여기에 자축 합토돼 가지고 이 10토는 해묘미 한목 여기로 와가 있기 때문에 결혼은 바로 이 해묘미가 되는 걸 찾아만 되는 거죠. 그럼 해묘미가 되는 것은 이미 대운에 이제 원래는 파란 색깔 여기가 동처인데 대운이 옴으로써 동처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 연결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금생수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이게 지금 외적인 내가 여기에 해묘미 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이가 31살이 자축 합토로 돼가 전부 다 여기로 다 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운이 이미 동해가지고 다른 두 개 여기 하고 이미 대운이 나이가 옴으로써 이제 요것도 일시적으로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요 녹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 5, 9, 3, 4의 6수로 여기에 와가 있단 말입니다. 일수는 자축 합토돼가 여기로 와가 있거든, 지금 일수가. 자축 합토돼가지고 여기로 다 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삼목은 인호술 되니까 음력 3월달에 그대로 7이 돼가 7, 5, 9, 3, 4, 6수 되니까 3월달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3월달에 며칠에 그러면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요것도 관건이죠. 그렇다면 그걸 또 보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3월 조금 더, 자, 이렇게 됐는데,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월 달이죠. 음력 3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3월 달에 이렇게 갔잖아요. 인호술 합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인호는 무조건 여기 인호가 되면, 좀 이것이 7호구 3살이 되어가지고 육수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7호구가 되니까 육수니까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음력 3월이 된 거죠. 3월이 됐으면, 그러면 달은 며칠인가? 달은, 여기 삼목이 7화가 돼가 7호고 3살 육수니까 육수로 생하는 일진이 되겠죠. 육수로 생하는 일진은 앞서 7호 했고, 구금도 했고, 뭐 이것도 됐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육수가 되는 하나가 남아있죠. 그건 사금이죠. 금생수. 그러니까 앞서 육수가 되는 것은 7과 7호 9가 이런 것들이 7호 9 3살 된 거고, 이것도 7로서 대가 다 왔는데 마지막 하나가 육수가 되는 것은 사금밖에 없어요. 사금. 그죠? 그러면 사금이 금생수를 한다는 거죠. 사금이 금생수를 해요. 그러면 이 사금이 이제 여기는 색깔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암장수 이걸 봐야 되거든요. 사금이 이제는 마지막에 한 게 항상 7, 5, 9, 3, 4의 육수를 생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것은 7이고요. 7.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없다면 아까 전에 대운처럼 이건 동해져 있는데 대운의 첫 번째가 작용력을 일으키고 두 번째 7화가 작용을 일으키고 세 번째 삼목을 일으키고요. 물론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육수를 생하는 것은 사금밖에 없어요. 순서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사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금의 날짜가 육수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일치 가운데. 그렇지만 여기에 10토가 있어요. 그러면 10토가 있게 되면 여기 사금인데 10토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축합이죠. 그럼 2가 오게 되면 완전히 사유축 삼합으로 완전히 튼실하죠. 그러면 이게 되죠. 사유축 합금 이래 되잖아요. 삼합이 성립되니까 가장 강하죠. 유금이. 마지막에 약한 신체지만 가장 강한 것은 이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화가 오니까 이화 가운데 이날이 돼요. 이날이. 날짜가 이날 가운데 돼요. 그러면 13일은 자날이고, 그죠? 23일은 술날이고, 그 다음 5월 5일은 원숭이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 가운데 그렇다면 어째서 쥐날이 되는가? 쥐, 앞에 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앞서 아까 전에 해묘미가 됐듯이 일진이 미월 미날이 되었듯이 아까 여기 미월이 됐잖아. 아까 전에요. 뭐가요? 됐듯이 여기도 보게 되면 사유축 합금이 이렇게 삼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유축 합금이 되는 그대로는 자축 합토가 되거든요. 자축 합토가 되면 그대로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되는 인성이건 합인데 일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력에 보게 되면 이 2라는 숫자는 4월 13일도 23일도 5월 3일도 다 3개가 해당되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쥐날이라는 거죠. 쥐날. 쥐날이 바로 여기가 이화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화가 삼합되어 가지고 이화가 사유축 합금되어 있는데 사유축 합금되려고 그러면 이화는 이미 반합으로 가가 있기 때문에 10토를 합하는 일진이 자축 합토. 그래서 이 날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걸 다 깨칠 수 있어요. 적당히 좀 하다 말면 헷갈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원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놓아 있다는 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시는 그렇게 전혀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자연시로 보는 역술인이 있거나 전문이라고 말하는 TV나 방송에 나오면 무시하고 몰라도 한참 모르겠구나. 그리고 임상 경험을 안 해본 분이구나 이러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은 요거를 하고 다음에 시간 날 때에 남자까지 좀 더 해보도록 하면 기가 찹니다. 이 태생의 때 이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넣은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12지지잖아요. 띠가 자축, 인매신 12띠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신랑을 보더라도 신랑 쪽에 아버지 형제잖아요. 이 어머니 형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가 이렇게 육수인데 육수가 이렇게 양띠가 나와요. 두 번째는 돼지띠가 나와요. 세 번째는 용띠가 나와요. 네 번째는 이렇게 양띠가 나오고 다섯 번째 여기 밑에 육수거든요. 육수 다 나와요. 하나도 오차도 없어요. 단지 설정에 맞춰 남녀 구분은 이것이 약간의 좀 약간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정리하는 게 좀 난해해요. 좀 잘못하게 되면 해석이 그런데 이거는 공부하게 되면 그대로 딱 떨어져요. 띠는요 그대로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운명이학으로 장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 한국 남자에서 장모라는 사람이 다 이렇게 놓은다는 것 자체가 장인 장모가 이렇게 다 놓은다는 것 자체가 자기 부모도 당연하고요. 이런 거 보고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치라는 것은 진짜 거역할 수 없는 완전한 법칙이고 이치는 어떤 종교적인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라나 관여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걸 갖다가 제하거나 없애거나 뭐 아무리 더 능력으로 해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래 된다면 큰 화가 오겠죠. 절대적으로 하지 않죠. 하지도 않고 뭐 없앨 수도 없어요. 없앨 수도 없고 이 인연법을 없앨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해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이걸 알게 되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알라에게 부처님께 기도하거나 어떤 종교의 제사를 지내가지고 뭐 태어나고 인연을 만났다 하는 것은 다 20세기의 참 문명에서 21세기의 문명에서는 이제는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죄 지내고 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연에 태어나고 자식이 무슨 태어나고 무슨 띠가 태어나고 무슨 뭐 출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과거의 업에서 전부 다 과거의 업, 마음의 업이 그림자예요. 예.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현생의 내 말과 행동에 의해 되겠노. 그러니까 아주 복을 많이 줘야 돼요.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것이 곧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해가지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게 되면 짐승으로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든 천인으로 태어나든 간에 복을 받아요. 복이 없으면 천인도 별로 안 좋은 천인이 될 것이고 짐승도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 않고 한평생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주인을 만나가지고 짐승도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있고요. 그 복이에요. 다 복. 복덕이다. 복덕.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사실은 제가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로 맞다. 그런데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웅곡견문둔갑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찾아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을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모르고 정치나 아주 독재자 있잖아요. 그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고 뭐 10년 한 몇 분 넘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업대로 자기의 의식이 세계로 가는데 그 의식은 어디로 누가 이끌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이 이끌어가지고 자기 마음이 그런 세계로 이끌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누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주고 신이 불주고 황당한 말이에요. 그거는 갖다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그게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네. 죄 많이 지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자기의 의식이 전도돼 가는데 그 의식을 이끄는 것은 자기의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청탁이에요. 청탁이 이끌어요. 밝아야지 좋은 데를 이끌 것 아닙니까? 어두운데 어두우면 어두운 곳이 이끌잖아요. 자기가. 밝으면 밝은 데를 이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암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암이라는 것은 밝음이거든요. 밝음은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